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요때 열받아서 안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기사에 보니까 이제 본청약 때 뭐 많이 올라서 포기한다 네.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터져요.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 보면 고향 창릉에 또 이슈가 있잖아요.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나요? 그냥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GTX-A. GTX-A. 네. 여기가 이쪽이죠, 위치가. 창릉이 여기거든요. 네. 이 창릉을 통과해서 서울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삼성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GTX-A는 이미 됐잖아요. 이게 GTX-A가 완성됐는데요. 네. 얼치기 노선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GTX-A는 서북 쪽 노선은 서울역까지 통과가 됐어요. 네. 지금 해서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운정신도시 킨텍스 지나서 연신내 지나서 지금 서울역까지 오는데요. 문제는 서울역에서 강남 동탄까지, 삼성, 그다음에 수서 동탄까지 가는 노선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건 언제 돼요? 그게 이제 한 2년 정도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금방 되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고향 창릉 정도를 노려보셔서 확률을 더 높이는 게 훨씬 더 높다. 고향 창릉은 GTX 어떤 역이 생겨요? 말 그대로 창릉역이 생겨요. 지금은 열심히 땅 파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확정되는 거니까 당첨돼서 건물 다 짓고 아파트 입주를 딱 하게 되면 조금 있다가 바로 그냥 진행되는 타고 다니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하철 뚫리고 내가 입주해서 좀 지나다 보면은 많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게 강남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서부권의 로망을 달성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상승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인천 계양, 부천 대장은 하나로 묶어서 네. 보고 계신데 여기는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나요? 그러니까 인천 계양하고요, 부천 대장이 가장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고향 창릉 지금 신도시 쪽에 GTX가 통과된다고 그랬죠. 네. 교산 같은 경우는 3호선. 3호선이 있다고 그랬죠. 네. 왕숙 같은 경우는 9호선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그런데 부천 대장하고 계양 쪽 같은 경우는 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교통망이 없어요. 차별 아니에요? 한 가지 확실한 게 보이는 게 있어요. 부천 대장하고 계양이라고 하는 바로 이 동네 위에 엄청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여기 마곡지구예요. 그렇다면 지금 마곡지구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장이나 계양에서 버스 타고 가보면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투자나 실거주 기회가 된다. 대장이라든지 계양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동네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요. 또 분양가가 싸니까 그만큼 투자금이 싸고, 적게 들고. 네. 그리고 과거 사례로 하나를 설명을 시켜드리면, 아까 얘기 중에 김포신도시, 2기 신도시가 죽 썼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김포신도시가 결국에는 골드라인이라고 하는 네. 김포 지하철이 뚫렸죠. 그 김포가 마곡지구가 입주할 때 급등을 해요. 왜요? 풍선 효과인가요? 일자리로 가야 되는데 마곡지구에 회사가 들어왔으니 그 동네 주변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마곡지구 역이라고 그랬죠. 네. 그쵸? 네. 김포 역이에요. 지하철 타고 바로 온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한강에서 이렇게 오죠. 네. 거리가 이 정도 돼요. 네. 여기 보세요. 훨씬 가까워요. 가깝죠. 그래서 여기도 투자 가치가 확실히 있다. 사전청약, 이 3기 신도시는 사전청약을 받고 있잖아요. 네. 사전청약과 본청약의 차이가 뭐고 그냥 둘 다 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사전청약과 본청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실체가 없을 때 하는 게 사전청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준비가 끝나고, 우리 원래 일반적으로 분양하기 전에 다 준비가 끝나면 청약하잖아요. 그게 본청약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굳이 나눴어요? 사실 이게 정치적인 요인이 좀 숨어 있어요. 왜냐면 3기 신도시를 개발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한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인가 그래요. 근데 2019년이면 집값이 오를 때예요.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다고 사람들한테 막 소문이 돌고 있을 때거든요. 공급이 부족한데 집값이 오르고 있으면 앞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을까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공급이 부족하면 오를 가능성이 높죠. 오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사람들한테 그것들에 오른다라고 해서 몰려가는 심리를 좀 죽일 필요가 있었거든요. 죽일 필요가 있었는데 당장 땅은 구입한 것도 없고, 공급의 시그널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2019년 그 전후로 하면서 4, 5년쯤에 입주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전청약을
급하게 받았어요. 그때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가요? 네. 그러니까 물론 사전 청약을 급하게 받았다고 하지만 몇 년 후였어요. 네. 근데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펜스 쳐가지고 이제 땅 팔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이 2025년이에요. 말로만 그렇게 팔았어요. 공급 시그널을. 그럼 사전 청약자들한테 주는 혜택이 있나요? 뭐 그때 사전 청약할 때 분양가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혜택이 있어야지 미리 청약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아파트가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분양가는 싸죠. 근데 분양가가 옛날에 말했던 것보다는 좀 더 비싸졌어요. 본 청약할 때요? 네, 아무래도 비싸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본 청약할 때 그러면 오른 분만큼 또 추가로 내야 되죠. 어차피 사전 청약은 우리 계약한 거다라고 하는 정도니까 본 청약할 때가 맞는 거죠. 근데 금액이 달라지니까 사전 청약자들은 뭐야 이 금액으로 아니잖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 청약 때 올라갈 수 있음이라는 거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말장난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결국 본 청약을 하고 난 다음에 땅 파서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때 돈이 철근 가격도 그때 가격이고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전에는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그냥 형식적인 거였네요. 약간 좀 그렇게 되고 네. 미리 약간 가두리한 느낌도 있는 거죠. 그거 당첨이 되면 또 다른 당첨은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수요를 억제한 거네 그걸로.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인 부분이 있었다. 분명한 거는 지리적 위치가 좋은 건 맞다. 그래서 지금 불만만 갖고 자꾸 얘기를 하기에는 네. 입지적인 모습이나 정부가 준비한 교통망이나 이런 인프라들을 봤었을 때는 나중에 충분히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할 테니 미래 가치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본격적으로 청약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이것들을 보면서 웬만하면 청약 넣고 당첨되면 계속 보유하고 이렇게 가시는 게 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전 청약 당첨자분들이 이제 나중에 본 청약 때 분양가가 오르더라도 절대적으로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하는 게 맞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요때 열받아서 안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기사에 보니까 이제 본 청약 때 뭐 많이 올라서 포기한다 네.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터져요. 왜냐면 돈이 버는 게 보이는데 돈을 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돈을 버린다? 네가 어떻게 알고?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실제 사례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고향 창릉 있잖아요. 네. 여기 안에 원흥지구라고 있어요. 원흥지구가 당시에 미분양됐던 데거든요. 사전 청약의 반이 본 청약을 안 했어요. 그때도 시장이 안 좋았던 거 아닌가요? 시장 되게 안 좋았었죠. 이제 선배님 교육에 따라서 계속 시장 흐름을 생각하게 되는. 시장이 안 좋았던 건 맞아요. 네. 근데 이때 더 상대적으로 먹을 떡이 커 보였던 데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때가 뭐 어디냐면 강남 우면지구, 세곡지구. 아까 제가 하남 교산 얘기하면서 다른 동네 보면서 자꾸 하남 교산만 보지 말아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그때 거의 대다수가 강남이기 때문에 강남 세곡과 우면지구만 봤거든요. 강남이랑 가까우니까 일단. 네, 그리고 싸게 보장했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수익이 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확률 떨어지면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고향 원흥은 50% 미분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잡았으면은 나왔을 텐데 한쪽으로 너무 몰려가지고. 재테크 신선배. 그 당시 원흥지구 미분양을 할 때 다 반은 포기하고 이랬을 때 그거 아마 분양했던 분들이라면 진짜 수억 벌었을 거예요. 원흥지구도요? 그럼요. 원흥지구 분양가가 당시로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쌌어요. 또 장이 안 좋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던졌는데 지금 와서 보기에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하고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 근데 지금도 이제 시장이 사실 좋지는 않은데 침체를 벗어나서 상승으로 좀 가려고 하는 초입인 거죠. 약간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시장이 안 좋지 않으니 투자를 더더욱이나 해야겠네요. 하는 게 무조건 맞고요. 심지어는 세곡 우변지구 때문에요. 하남 미사도 미분양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또 반복해서는 안 된다. 3기 신도시를 보면서 나름대로 많이 따져보실 거예요. 따져보는 그 마음은 알겠으나 결국 당첨 확률이 높은 곳에 투자해서 결국 당첨된 사람들이 최종 승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러쿵저러쿵 남들이 하는 말에 자꾸 휩쓸리거나 그러면서 재지 마시고 3기 신도시는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나름대로 제 말이 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안 하셔도 좋아요. 뭐 제 말 안 들었다고 해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니니까. 하지만 입주하고 난 다음에 한 3, 4년 후에 보자고요. 재테크 신선배. 라이브 방송에서는 개인마다 다른 상황에 딱 맞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웠는데요. 아래 링크로 부동산 투자와 재테크 사연을 보내주시면 매달 한두 분을 선정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자세하고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 재테크 신선배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